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슴 상담 하러 오신 거죠? 네, 가슴 확대 보형 모델을 알아보려고. 그리고 가슴 확대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유방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에요. 가슴이 너무 작은 게 콤플렉스여서 계속 고민하다가 상담 온 건데 C컷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 이야기해보면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2, 30년 고민을 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후기도 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병원에 또 상담도 받았던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가슴이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후기들의 내용이 본인의 상황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좀 지금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의사 선생님마다 또 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저한테 수술 받는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수술 위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바라보고 또 결정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3가지 정도, 한 4가지 정도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를 절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회사에 보형물을 넣을 것이냐,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기,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절개할까요? 우리 절개하는 부분은 밑선과 겨드랑이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겨드랑이를 생각했었는데 네. 혹시 어느 쪽을 해야 더 괜찮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어느 쪽을 하든지 간에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인의 어떤 흉곽이나 가슴의 모양이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요. 일단 겨드랑이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흉터를 감추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별로 문제 안 되고 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되게 옅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추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거예요. 밑선을 절개하는 분들은 팔 움직임, 왜냐면 겨드랑이로 절개하면은 팔 움직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오랫동안 가거든요. 물론 시간 지나면 거의 다 좋아지긴 하겠지만 일에 복귀를 해야 돼서 팔 움직임을 좀 빨리 해야 되는 분들, 팔 움직임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감추겠다는 생각이 크다라고 하면은 겨드랑이 절개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은 겨드랑이 절개를 했다고 해서 통증이 미선보다 훨씬 더 아프다?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개의 위치에 따라 통증이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를 하든 흉터는 비슷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흉터 관리를 하면은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정도까지 좋아지거든요. 겨드랑이의 장점은 어쨌든 겨드랑이 주름 속에 또는 팔을 들지 않으면 감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흉터 관리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흉터는 일단 잘 봉합돼야 되고 흉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실리콘 젤 시트나 또는 연고 등을 잘 발라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저희가 레이저나 흉터 관련된 것들은 많은 그런 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보형물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저는 모티바 보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가격이랑 이런 거. 그렇죠. 예. 제 경험상 한 절반 이상은 모티바를 하는 것 같아요. 보형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사용하는 보형물은 다 보시다시피 매끈한 타입의 보형물입니다. 하지만 이 표면을 만져보면은 또는 눈으로 보면은 약간의 질감이 달라요. 이 파란색 이 보형물은 약간 실키한 표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 보형물은 완전히 매끈한 클리어한 타입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형물의 선택의 트렌드는 약간 실키한 표면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면이 이 피막이 생기는데 피막이 조금 더 얇게 생긴다, 그런 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좀 선택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사용하든 이걸 사용하든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결과도 굉장히 잘 나고 있고요. 보형물을 뭘 선택하더라도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촉감이 제일 중요한데 촉감이 제일 좋은 보형물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만져보면은 보형물마다 약간 촉감이 좀 약간 달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져지는 촉감이 우리 수술하고 나서 가슴에서 겉에서 만져지는 촉감이랑 촉감에 영향을 주는지 좌지우지하는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의사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어떤 보형물을 쓰든지 간에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단 다촉감은 괜찮습니다. 부작용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좀 마른 체형이라서 너무 티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른 체형일 때는 가슴 조직이 굉장히 적고 피부도 얇은 경우는 좀 크게 넣었을 때 보형물이 어떤 약간 그 형태가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넣는 게 좋아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험을 좀 안고 좀 크게 할 것이냐, 리스크를 안기가 좀 뭐 해서 사이즈를 줄일 것이냐는 그래도 환자랑 저랑 좀 상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본인의 어떤 뭐 허벅지나 배에 좀 지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형물이 들어가고 나서 위쪽이나 안쪽에 약간 지방 이식을 하면은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문제를 좀 커버를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이브리드로 하면 누웠을 때 퍼지는 모양이라던가 만졌을 때 근육이라던가 좀 덜 티나요? 그렇죠. 예. 이 흉곽이 흉벽이죠. 흉벽이 약간의 새가슴도 없고 오히려 오목하거나 수직으로 딱 떨어져 있는 분들 또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 그런 분들일 때 지방을 좀 넣으면은 보형물의 경계를 좀 감출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이 대흉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네, 대흉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 스탠다드한 방법입니다. 가슴 전면에 있는 근육의 아래로 일부는 근육의 아래, 일부는 근육 밖으로 노출되는 흔히 말해 이중평면의 테크닉으로 넣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대흉근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이나 골프하는 선수들 분들은 근육 위로 넣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육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선수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네, 이중평면 또는 근육 아래로 사용을 넣으면 됩니다. 크기는 어떻게 정해야 돼요? 그거 3D 장비로 찍어야 되나요 지금? 크기는 사실 가슴은 좀 만지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3D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화면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볼륨감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즈가 있어요. 저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르륵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앞쪽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넣고 본인이 만져보시면은 그 느낌이 딱 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사이즈 때문에 뭐 에러가 난다. 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잘게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잘 따라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컵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C컵이라는 어떤 느낌은 알 수 있지만 이 가슴 확대 수술을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일 때 정확하게 우리가 컵을 지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은 참고만 하신다. 컵에 연연하지 말자. 컵대로 가다 보면은 사이즈 작아진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느낌대로 사이즈를 정하시면은 에러 없는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을 때 사이저로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사이즈 넣어보고 본인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원하는 사이즈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약간 가이드 해드립니다. 평균도 있으니까 다 가이드 해드립니다. 수술하고 피주번이 차고 있어야 돼요? 저희 병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주번이 안 찹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아플까요? 나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통증은 하루 이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참을 정도의 고통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출근 때문에 오래 못 쉬어서 일상생활 금방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회복기에 일주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째 경과가 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직 정도라고 하면은 한 3일 정도 있다가 일하시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 지금 상담 끝나고 수술 바로 할 수 있나요? 상담 끝나고 수술 바로 못하죠. 예. 이 저심마취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위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뭐 피검사도 있고 심전도 엑스레이 등이 있고
물론 또 우리 실장님 통해서 비용도 좀 안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스케줄 확인도 해야 되니까 실장님 상담 통해서 스케줄을 가장 빠른 날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믿고 수술 스케줄 잡을게요, 저. 그래요, 네. 나중에 수술하는 날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